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지방 사는데 서울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는군요. 서울 공부 열심히 하셔야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서울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괜히 불안감 조성한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영상에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런던이나 뉴욕 맨하탄이나 이런 데에 가시면, 거기에 집값이 정말 막 10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들도 그러니까 그런 집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서울의 위상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해외의 어떤 유수한 어떤 도시들하고 견줄 만큼 좋은 도시잖아요. 비싼 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특히나 이 강뷰를 쥐고 있는 단지들은 아마 네, 나중에는 100억이 넘어가는 단지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 공부는 하실 수 있는데 빨리 해놓으시고, 그리고 네, 뭐 사실 수 있다면 영끌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만 사시는 것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와우와우님이 노도강 금관구 운기는 언제쯤일까요? 라고 하시는데 아,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그럴 능력이 안 돼서이기도 한데, 네, 예측을 못 해요. 사실은. 예측이 이제 잘 보시면 저보다 훨씬 뛰어난 네임드인 분들 계시잖아요. 부동산 전문가분들. 온갖 분석과 수많은 분석을 다 하시고 나서 전망을 내놓으시는데 맞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그게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는 그 예측의 영역이고 그거는 저는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노동과 금관구의 온기가 언제쯤 퍼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전 상승장 때를 비추어 봐도 사실 노도강 금관구는 가장 마지막에 온기가 퍼지잖아요. 근데 이제 퍼지기 이전에 정책이 시행이 돼가지고 지금 서울도 살짝 주춤하지 않나, 오를 만큼 올라서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근데 전 사실은 온기가 언제 퍼지냐 죄송합니다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이 온기가 막 너무 퍼져가지고 노도강 금관구까지 막 진짜 급속도로 퍼질 거냐라고 한다면 저는 아직은 그러기 어렵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질문 내용을 미리 적어 놓았는데 너무 길어서 이곳에 올려놓기가 메일로 질문 드려도 될까요? 질문은 한 개입니다. 네, 메일로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 메일 주소 알고 계시죠? 스푼체인지인데. 재개발 재건축이요. 재개발 재건축을 제가 아, 네. 재개발, 재건축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지금 분위기로 보면, 이게 자재값이 너무 올랐고, 추가 분담금이 거의 3억이 기본값이래요, 기본값. 그러니까, 살고 있던 집에서 3억을 끌어다가 추가 분담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해야만 이게 진행이 되니까. 근데 그것도 최소한의 값이 3억이고, 자재값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지겠냐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 자재값들이 오르고 있는 이상은 분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분담금이 늘어나면 그만큼 그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네, 재건축 사업은 점점 더 진행이 더뎌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불인으로서 스프님 전자책 구입하고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요. 라이브 영상으로 추가 설명 드리니까 복습되고 좋았네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라이브로 해가지고 몇 분 안 들어오시더라도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좀 질문도 받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답변도 드리고 제가 부동산 관련해서 좀 공부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정보라든가 이런 것도 드릴 수 있으면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에 라이브 방송 또 다음에 할 예정이고요. 한 달에 한 번씩은 못 하는데 좀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것저것 좀 해보고 싶은 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 구독자분들하고 재테크 서적이라든가 아니면 자본주의에 관련된 서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실은 사회초년생분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하고 독서 모임 같은 것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질문으로 세종시 아파트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제가 저도 세종시를 한 달 정도 막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세종시가 특징이 있죠. 세종시 특징은
매매가는 비싸요. 그러니까 세종시가 지금 30만이 넘죠. 지금 최근에 또 더,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었으니까 30 몇만일 텐데, 제가 40만 이상만, 인구 40만 이상만 투자 대상의 지역으로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40만 이상만 보지만, 세종시는 반드시 지방 투자에 있어서 어떤 알아야 될, 어떤 지식 쌓기에 도움이 될 그런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나성동 같은데 신축은 거의 10억, 11억, 12억 이러잖아요. 지금 가격이 어떤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대전의 대장급하고 거의 비슷해요. 비싼 데들은. 그러니까, 되게 독특하죠. 30 몇만 밖에 안 되는데 10억이 넘어가는 단지들이 있고. 그리고 세종시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멋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가보셔야 아는데, 저게 아파트야? 라고 생각할 만큼, 저렇게 멋있게 지어놨단 말이야. 이런 단지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혹시 세롬동 살고 계신가요? 세롬동이 제일 좋은 곳인데 그 학원가도 잘 돼 있고 학군도 나름 괜찮고 근데 문제는 이제 저는 그때 같이 투자 공부하는 분들하고 한솔동이 계시군요. 네, 저는 같이 투자 공부하고 계셨던 분들하고 그때 뭐 지역 분석하고 다닐 때는 저희가 내린 판단은 그거였어요. 세종시는 굉장히 깔끔하고 계획된 도시니까 정부에서 저는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정부에서 건설사들한테 야 너네 창의력을 모두 발휘해서 한번 지어봐라고 하고 나서 택지 쫙 깔아주고 빈 땅 쫙 깔아주고 한번 지어봐라고 했을 때 어떤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게 세종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종시는 되게 어딜 가든 간에 깔끔하고 어딜 가든 간에 그 상권들이 잘 형성이 돼 있고 그 동마다 다 쥐고 있잖아요, 상권들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가는 굉장히 안 높죠. 전세가를 되게 낮습니다. 세종시에 대한 결론을 저희는 대전의 위성도시라고 봤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다음에 대전과의 어떤 인터랙션이 없으면 독자적으로 생존하기에는 지금의 가격을 유지하기에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세종시가 되게 살기 좋은 동네인데 신혼부부도 많고 애기 키우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이 학군에 대해서 고민을 할 시기가 될 즈음이 되면 대전 서구의 둔산으로 가요. 그리고 유성구로 가고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이제 살고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부동산 사장님 이야기 듣고 하는 거니까 그렇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대전을 넘을 수는 없기 때문에 대전하고 공생해야 되는 관계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상방이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세종시 가보면 너무 살기 좋잖아요. 진짜 그냥 엄청 거대한 신도시 하나가 딱 정말 깔끔하게 누가 딱 지어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은 곳인데 어떤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성희름님 경매는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는데 경매를 몰라요, 제가. 경매를 공부를 했습니다만 법원에 가서 낙찰 받아본 적이 없어요. 법원에 가서 낙찰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효용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반 매매를 목표로 하고 그 내가 아는 지역을 점점 넓혀 나간 다음에 그 안에서 제일 싸고 괜찮은 매물을 찾아가지고 그냥 부동산 가서 이제 매수하는 그런 일반 매매가 훨씬 더 효용성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은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그러면 이제 내가 아는 지역은 제한적이겠죠. 근데 어쨌건 간에 경매로 낙찰 받아가지고, 그거를 명도하고, 뭐 해가지고 세팅하고 하는 게 더 좋은 결과를 낼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매로도 돈 버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저는 일반 매매를 선택을 하고 있고, 그걸로만 해오고 있습니다. 네, 만만지님 안녕하세요. 네, 거의 저희 끝나가가지고, 나중에 이거 영상 다시 올려드릴 거니까. 그래서 경매는, 관심 있으면 지금 경매하기 되게 좋은 시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그쪽이 또 맞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또 이제 왜 경매가 물건 분석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뭐 명도도 있고 막 이러니까 뭔가 되게 특수 기법이 있는 것 같으니까 좀 혹할 수도 있고요. 지금 유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그러면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기는 한데 저는 사실은 경매가 나빠서가 아니라 일반 매매만으로도 아직은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은 몰라요. 임장 도실 때 서울 지역이랑 지방 지역이랑 다르게 봐야 할 게 있을까요? 네, 이게
일단은 성희롱님 얘기 성격상 일반 매매가 맞겠네요. 네. 일반 매매 하시는 게 추천합니다, 저는. 일반 매매. 일반 매매로 아는 지역 넓힌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째려보고 좋은 단지도 골라내놨다가 그 단지 가격이 싼 게 나왔을 때 금매 때려잡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그렇습니다. 임장 도실 때 서울 지역이랑 지방 지역이랑 다르게 봐야 할 점도 있을까요? 그것도 책에도 써드렸고, 이제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봐야 될 게 입지 분석 요소가 조금 달라요. 서울은요, 인구를 볼 필요가 없어요. 서울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반면에 매매가는 두 배가 뛰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울은 인구가 주는 사유가 중요한데, 서울은 인구가 주는 사유가 그러니까 인구가 자연 감소하고 다른 지역으로 인구 유출이 되고 이래서가 아니라 너무 비싸가지고 밖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사람들. 경기도로 밀려나기 때문에 서울 인구가 주는 거예요. 워낙 점점 비싸지니까. 근데 지방은 유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인구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인구가 진짜 우리나라 인구가 막 5천만에서 4천만으로 감소하고 3천만으로 감소해도 결국에 사람들은 서울 사고 싶어 한다. 서울 수도권. 그래서 서울 수도권은 사실은 인구를 볼 거는 아니고 그래서 직장, 교통, 학군, 환경, 공급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직장과 교통이에요. 서울 수도권은. 근데 지방은 인구가 가장 중요해요. 인구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광역시가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산을 가장 먼저 만약에 지방을 투자하셔야 되는데 내가 뭐 어디 먼저 봐야 되냐라고 한다면 부산을 당연히 가장 먼저 봐야 돼요. 부산 인구가 가장 많으니까. 그 다음에 대구죠. 대구가 240만, 지금 230 몇만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대전, 그 다음에 광주, 그 다음에 울산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일단은 광역시를 먼저 보셔야 되고 인구가 많으니까 그만큼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방은 교통을 볼 필요가 없어요. 부산하고 대구 빼고 나머지는 교통은 그냥 플러스 요인이지 필수 입지 요소가 아닙니다. 왜냐면 지방이 그러니까 이것도 책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하철 타는 이유가 여러 지역을 커버할 수 있으면 지하철 타잖아요. 서울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지하철이. 서울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지하철 타면.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보면 너무 편하다라고 너무 잘 돼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방은 안 그렇거든요. 부산 같은 경우에 노선이 많으니까 괜찮아요. 그래도.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있는 지역의 위치에서 탈 수 있는 지하철역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가려는 데에도 지하철역이 깔려 있어야 내가 그걸 타거든요. 그래서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호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지하철역이라는 거, 그 교통이라는 게 중요해지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대구까지는 괜찮아요. 대구가 3개 노선 있죠? 그러니까 대구까지는 괜찮은데 대전이나 광주나 네, 이런 곳으로 가면 지하철이 딱히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커버 안 되는 데가 거의 대부분이니까. 뭐 대전의 서구에 대전시청을 간다고 치더라도 대전시청은 도심지니까 핵심지니까 지하철역이 있는 건 당연한데 내가 있는 우리 집에서 갈 수 있느냐, 지하철 탈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커버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지하철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방은 교통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부산하고 대구 빼고.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군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방은. 학군지들이 많이 있죠. 학군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환경, 그죠? 그러니까 상권. 그러니까 지방으로 갈수록 왜 빈 곳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상권이 잘 갖춰져 있는 곳들이 되게 좋아요.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지방은 무조건 인구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 공급 굉장히 중요해요. 공급. 포항 이런 데 공급, 네. 저희 이제 한참 투자 공부했었던 동료 투자자들 중에, 네. 포항에서 쓰러진 동료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원래 30분 할 말이 뭐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한 30분 정도만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네. 그래도 이 작디 작은 채널에 구독해 주시고 믿고 책도 사주시고 이 어설픈 라이브 방송까지 와가지고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좋은 거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 고민하고 또 실천하고 하겠습니다. 네, 지메일로 보내주셨나요? 네, 제가 확인하고 나서 영상에 녹여내든지 아니면 메일로 바로 답변을 드리든지 제가 여력이 닿는 한은 질문 주시면 답변을 계속 드리려고 하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메일로 주셔도 되고 제 영상 어디에든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 제 블로그에다가 또 남겨주셔도 뭐 제가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채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라이브 있으면 그때 홍보 드릴 테니까 그때도 또 참여하시면 네, 질문하시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